실화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유용한 정보들이 매우 많다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고민을 토로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연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도 덩달아서 너무 많이 나온다,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다,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위해서 연금 계좌를 개설하긴 했는데, 혹시 이게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대부분은 해지하면 큰일 난다, 세금 폭탄 맞는다, 240만 원 부었는데 해지할 땐 180만 원을 주더라, 이런 식으로 위협적으로 굉장히 큰일이 날 것 마냥. 그래서 오늘은 이 김잔잔이 연금 계좌를 해지할 때 정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위협적인 감정적인 요소 없이 팩트만 명료하게 그리고 쉽게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금저축에 있는 돈을 세 파트로 딱딱딱 알기 쉽게 분류를 먼저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잔잔파파가 직접 납입한 원금이 있겠죠. 그리고 이 원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준 16.5%, 13.2% 가량의 돈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제가 이전 세액공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루면서 영상으로 다뤄놨었죠. 그 영상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수익이 난다면은 이자 수익이든 투자 수익이든 수익도 났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냐면은,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해도 이 세금 혜택은 일반 계좌로, 내가 지정한 계좌로 다른 계좌로 들어오거든요. 통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인출했을 때 각각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직접 납입한 원금은 어떻게 되냐? 세금이 없습니다. 중도 인출이나 해지를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세금 부과의 대원칙이 뭐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말은 소득이 있는 곳은 국세청이 어떻게든 따라가서 세금을 징수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소득이 나오지 않는 곳에, 부가적인 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진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납입한 원금 그 자체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금 혜택 받은 부분, 이 부분은 중도 인출이나 해지를 하게 되면은 혜택을 그대로 환수를 합니다. 연금 저축으로 쓰라고 혜택을 준 건데 중간에 해지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혜택을 환수하는 것은 고개가 끄덕여지죠. 그래서 이 혜택을 그대로 환수하는 것이 16.5% 기타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부과가 돼서 이걸 그대로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첫 번째 이슈가 발생합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이신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애초에 세금 혜택을 13.2%만 받거든요. 그런데 환수할 때는 16.5%를 환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 받은 것 이상으로 이 원금에서 조금 더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제가 그런데 원리적으로 손해라고 말씀드리는지는 추후에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이것을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16.5%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또 두 번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자 소득이든 투자 소득이든 소득세는 15.4%를 걷거든요. 그런데 기타 소득세로 16.5%를 걷는다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1.1%만큼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원래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게 된다 라는 배 아픈 느낌,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연금 계좌 해지 시 어떻게 될까? 원리적으로 손해가 맞습니다. 원래라면 15.4% 낼 것을 16.5% 내기 때문에 마이너스 1.1%만큼 손해일 수 있고요. 고소득자의 경우는 혜택 받은 것보다 환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3.3%만큼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세금 폭탄이다
그런데 240만 원 넣었는데 180만 원 준다. 이거는 1%, 3% 수준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볼 때는 꼭 정말일까 스스로 생각해보는 비판적인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구체적으로 뜯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330만 원을 납입했는데 해지할 때 33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건 맞죠. 그런데 기타 소득세 명목으로 16.5%를 떼가기 때문에 이것이 체감 손실액으로 54만 원이나 된다. 그러니까 330만 원 넣었는데 54만 원을 가져간다. 완전 날강도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이렇죠. 아니 세액공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떼가는 거지,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잖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하셨다고 하더라도 세금 환급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다른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소고기 사 먹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돈은 그냥 날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은 국세청이 기타 소득세를 당연히 이 원금 쪽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고기를 사 먹어서 돈을 이미 썼으니까 원금에서 떼가는 것 뿐이지 이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이다, 손실 입었다, 이렇게 보기엔 애매하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면은 기타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 부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래서 진정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원리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맞지만 세금 폭탄은 과장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끝나면은 또 아쉽죠.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원리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스스로 생각, 두 번째, 원래 이론은 실전과는 다릅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이 실전과 다를 때 뭔가 인간이 겸손해지면서 인간의 오만함이 틀렸다는 그런 쾌감도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측면에서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손해지만 실제로 현실로 다가갔을 때 정말 1% 마이너스 3% 되는 저 정도의 손해율이 실제로도 손해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 김잔잔이 또 다뤄드리고자 하는데요. 연금계좌 해지 시 어떻게 될까 실전편으로 아주 통쾌하고 또 쉽게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 올라오자마자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더불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제가 사회적 통념과는 다르게 김잔잔이 스스로 생각해서 디테일 있게 양질의 정보를 구독자님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한 번씩 응원해 주시고,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